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이제 2,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기름값 2,000원 넘어가는 일을 요번에 또 보게 됐어요. 이렇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돼요.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이 나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생각 외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연비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에 대한, 질감은 아니고 소음이죠.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좀 더 조용한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완전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하이브리드가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점이 좋은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장점을 조금 알아보게 되면, 첫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연비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8km를 찍었다라는 거의 약간 믿기 힘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비가 좋아요. 보통 아반떼가 한 24km 정도 연비를 찍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데 보통 한 18km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한 20km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비가 20km 나오면 굳이 전기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에 대해선 거의 끝판왕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의 주유하는 걸 까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헤이맨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하거나 아니면 깜빡 까먹어서 주유소 앞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주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 사장이 싫어하겠죠. 동네에 아는 친구가 주유소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이제 술을 안 살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면. 하지만 K9이나 제네시스 G90 정도를 타고 다니면 이 주유소 사장이 아마 정말 좋아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연비가 아주 끝내줘요. 7km, 6km 그렇게 갑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제네시스 G90이나 K9에 대한 어느 정도 환상이 있는데 연비가 한 6km 딱 나오는 순간 뭐가 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하게 스치는 게 바로 이런 대형 고급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조용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전기차가 아닐까? 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공영주차장을 가게 되면 이제 할인이 되고요. 남산 무슨 터널 이런 데서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솔직히 전기차가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사용료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각종 할인이나 면제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건 이제 단점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게 딱 보기에는 딱 좋아 보이는데 막상 이제 먹으려고 딱 했더니 이게 단점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이브리드 좋다고 딱 구매했다가 며칠 탔는데 이게 조금 뭐가 아니야. 그럼 당장 팔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점은 가격이 일단 비싸요.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신차를 조금 알아보면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년에 한 3만 킬로 이상 주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기름값에 의해서 세이브되는 어떤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가 조금 힘들죠. 1년에 보통 한 15,000 정도 아니면 한 2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걔는 한 3년 정도는 아마 차이가 많이 안 날 거고요. 한 5년 정도를 주행을 해야 내가 좀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에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운행했을 때 그 실내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가성비로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적으면 기름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절약되지 않는다. 또 하나
하이브리드는 중고차 가격이 절대 안 떨어져요. 특히 요즘처럼 뭐 가솔린이 뭐 2,000원이다 기름값이 이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금액이 안 떨어지죠. 보통 하이브리드 한 3년 된 거나 이제 5년 된 차량들을 주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고차나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헤이맨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 하이브리드가 사고 싶어 라고 연락이 오면 헤이맨은 새 차다, 중고차를 왜 사고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브리드는요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새 차를 사셔야 돼요. 어차피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새 차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커지죠. 두 번째로는 이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고, 그리고 기타 부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타게 되면 얘가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뭐 70%,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좀 더 이제 엔진이 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엔진이 일을 조금 많이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느 시기가 되면 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 20만을 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배터리 자체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요 거의 뭐 배터리 걱정은 전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차라리 한 5년 넘은 중고 하이브리드 한 20에서 25만 이 정도 되는 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빨리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동계통 관련의 어떤 이슈가 좀 있는데요. 요놈이 이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38년간 오직 정비만 생각하시고 정비 아니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신 우리 그 유튜버 지사님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지산카센터 유튜버님이랑 안녕하세요. 유튜버님이랑 이제 영상을 찍으러 경매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하이브리드가 답인가요? 기름값이 1850원, 뭐 심지어는 1900원도 넘어가고 하던데. 저 같으면은 하이브리드 안 사요.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좋다고 했는데 왜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참 많이 모르는 건데, 트랙션 모터라고 헤이맨님 들어보셨어요? 그 저기 쇼트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랙션 모터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미션이 좀 틀린가 봐요, 얘는? 틀리죠. 트랙션 모터 같은 경우는 부품 때만 해도 새 거가 지금 13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얘가 미션이 일반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미션 따로, 트랙션 모터 따로, 그러면 400만 원 돈이 된다고.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이걸 샀을 때 큰 돈이 박살이 날 수가 있죠. 10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보세요? 한 20만 킬로. 20만 킬로? 얘가 고기에 걸려야지.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싸다고 덥석 먹었다가 뜨거운 거 떡 먹으면 입 홀라당 뛰잖아요. 그렇게 돼요. 100대 중에 한 대라고 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좀 저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미션오일 관리를 안 한 사람들. 차량을 관리 안 하고. 제조사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 미션 같은 경우는 무교환으로 보통 무교환이죠. 근데 실제로는 무교환을 하다가는 지갑이 얇아질 수 있다. 근데 원래 중고차도 그렇고 차라는 게 뽑기운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요. 또 전차주가 이게 이제 고속 주행을 했느냐, 시내 주행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뽑기운도 작용을 하네요. 중고차가 그랬을 때랑 새 차가 그랬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충격은 중고차가 더 크죠. 나는 이게 가성비 좋으려고 적은 돈 투자해서 얘를 샀는데 사자마자 미션이 뻥 나는, 이런 누구한테 얘기하는? 차라리 사자마자 뻥 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 달에 2,000km까지는 보증을 해주니까.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런 가솔린, 디젤, LPG 셋 중에 하나를 사는 게 운전자들이 부담이 없더라. 그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LPG가 답이네요. 그렇죠. 40년간 정비업계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보다는 LPG가 훨씬 낫다. 제가 탄다 그러면 오늘 LPG가 아까 기가 막힌 게 저쪽 뒤에 하나 있었는데 제 차 팔고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지금처럼 하이브리드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구입하실 때 요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뭐 새 차를 사든 중고 차를 사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